자, 그러면 이제 오늘 3교시 내용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41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41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중개사무소 중에서 이 공동사무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요 부분은 과거에는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여러분들 합동사무소라고 불렀는데요. 요즘에는 이거는 좀 시큰둥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그냥 지문 하나 나오면 땡큐 아니면 말고, 그 중에 지문 하나 나오면 제가 여기다 지금 현관펜 도배해 놓은 거 보이죠? 요거 나오면 땡큐 아니면 말고예요. 진짜 빈도가 지금까지 앞에 했던 내용들에 비하면 확 줄어요. 자, 대신에 이제 첫 바퀴니까 기초 수업 때 공동사무소가 뭔지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사무소의 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5항에 있습니다. 뭐라고 정리가 되어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개공인은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자, 맨 끝에 한번 봐주세요. 사용 뭐예요? 할 수 있다. 이건 뭐 물론 간단하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끝나면 수업은 금방 끝나요. 하지만 이걸 여러분에게 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여유 있을 때 많은 샘플로 여러분들의 베이스를 좀 깔아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한번 사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저 보시고요. 왜 그러면 노란색은 안 되는지를 하나의 그림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강의를 해보면요, 그 이렇게 학원마다 지금도 느껴요. 아직은 이렇게 오전반 분들 앉아 계시는 거 보면 아직은 그래도 약간 서먹서먹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이제 1월, 3월 되면은요, 다 친해요. 갖고 막 복도에 모여갖고 막 계속 뭐 이해되니 안 되니, 넌 민법 몇 점 맞았니 막 회의하고 막 난리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아직은 서먹서먹한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그 3월부터 이렇게 보면 두 분이 이제 학원에 보면 꼭 같이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친한 분들. 근데 이게 둘이 친해서 뭐 언니, 동생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학원 다닐 때는 정말 둘이 되게 친하게 지내요. 왜? 언니, 학교는 이해 가? 안 가? 나만 안 가는 건 아니구나. 예, 이러면서 뭔가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거든요. 근데 언니 이해돼? 그런데 난 이해돼. 난 점수 안 나. 언니 몇 점이야? 85. 예, 그러면 어떻게? 언니가 대단해요. 점점 재수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공부 못하는 애는 못하는 사람하고 다녀야 돼요. 예, 그래서 잘하는 사람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들을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두 분이 자격증을 둘 다 따셨어요. 근데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언니, 우리 자격증 따면 꼭 실무 같이 하자. 나는 도대체 실무 할지도 모르고 언니도 못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아예 알았어. 일단 열심히 공부나 하자. 땄어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인간관계로선 서로 이제 언니 동생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사무실을 하게 되면 돈이 엮여요, 안 엮여요? 엮이면 세상에 나쁜 XX년이라고 욕을 하고 다녀요. 예, 그래서 절대로 돈이 엮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만약에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하지 마시고요. 각자 하세요. 그리고 서로 이게 도와주면 되는데, 자, 제가 그래도 뭐 두 분이서 같이 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공동사무소는 말 그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제가 이 아파트 이렇게 몇천 세대, 상식적으로 여기 가까운 여러분들, 여기 음마 아파트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여기 그 S 출판사에서 강의할 때 그 음마 아파트 입구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사모님이 자격증이 있고 사장님이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 수업을 들으러 와서 제가 이 동네에 보이지 않는 숨은 룰들 있죠. 예,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본인 이 바닥의 룰들, 그런 숨은 룰들을 좀 많이 듣게 되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입구에 중개업소들이 여러분들 그 아파트 입구에 보면 짜르륵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짜르륵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5군데가 다 친구처럼 다 친하게 지내는 사장님들인데 만약에 A가 업무 정지를 받았다고 칠게요. 그럼 업무 정지를 만약에 이렇게 6개월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6개월 동안은 영업할 수 있어요, 못 해요? 못하죠. 그러자 이제 어떡하겠어요? B한테 아유 친구야, 또는 박 사장, 아유 어떡하냐? 나 12월 5일부터 6개월 동안 영업정지 받아. 미치겠네. 이거 6개월 쉬면 이거 뭐 임대료도 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라고 할 때 이제 이 공동사무소를 업무정지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떻게 악용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6개월이라는 요 기간 동안에 여기 있는 A가 여기 와서 사무실에서 공동사무소를 만약에 만들 수 있다고 치자고. 그럼 만들 수 있어서 둘이 모일 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얘는요 진짜로 여기서 모이고만 있는 거예요? 영업할 것 같아요? 영업하겠지. 그럼 여기서 영업정지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는 A는 못 모이게 한다 그래도요. 안 모인다, 못 모이게 해도 모일 건데요. 예를 들면 여기 공동사무소 못 만든다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동네가 강남이니까 강남구청 공무원께서 지도감독하러 올 거 아니에요. 오면 여기 있는 A는 공동사무소 못 만든다 하더라도 어떤 편법을 쓸 수 있냐면 사무실에, 옆 사무실에 아침에 커피 먹으러 와도 돼요. 커피 마시러 오면 안 돼요. 와도 돼요? 점심 때도 먹을 건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저녁에는 먹어도 돼요? 그럼 오늘만 먹어요? 내일도 먹으러 와도 돼요? 응? 내일도 먹어도 돼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 먹으면 돼요? 뭘 계속 먹어? 6개월 동안 먹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담당 공무원은 매일 와서 저 선생님 커피는 하루에 한 잔 먹는 거예요. 빨리 먹고 집에 가요. 라고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 정지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사무소를 악용하는 사례가 충분히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나중에는 이제 B가 영업정지 받으면 A 사무실에 커피 먹으러 가면 되잖아. 둘이서 같이 받잖아. C 사무실로 커피 마시러 떼거지로 가면 되잖아. 얘가 받잖아. 얘는 E 사무실 가죠. E는 B 사무실 오고. 제가 하는 말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해서 모이라는 이런 좋은 취지를 업무 정지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한 이 사례가 이해됐다면 봐봐요. 어느 기간 중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만들 수가 없다. 어때요? 샘플 하나 딱 뜨니까 당연히 이해되는 건데 실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글로 배우면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게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공동사무소는 기초 강의 때 저는 딱 여기까지만 강의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 못 만드는 내용들이 바로 설치 제한들이고 업무정지 기간만큼은 못 만듭니다. 자, 요 정도 한번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운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사무소의 이전. 자, 아까 요 얘기 제가 분사무소는 미리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사무소 이전은 두 가지입니다. 자, 42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요 이전 신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강남구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다가 사무실을 서초구로 옮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일반 사무실이야. 그러면 봐봐요. 제가 강남구 역삼동에 임선정이 집을 살고 있다가 서초구 서초동으로 이번에 이사 갔어요. 집을. 그럼 저 무슨 신고해요? 전입신고하지. 이전 신고는 사무소를 하는 거고. 자, 전입신고 하죠. 그러면 저는 이전 전에 동사무소 가서 해요. 이전 후에 동주민센터 가요. 이전 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전 후니까 서초구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안에 서초구청을 가야 되고 이거를 법에서는 열흘 안에 이전 후에 등록관청인 서초구청에 간다라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서초구청 갈 때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가져가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요 그림에서 가장 시험에 잘 주는 게 바로 서류 송부입니다. 요거 좀 체킹해 놓으세요. 기초 때. 자, 요 단계에서는 서류 송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자, 서류 송부는 언제까지 하냐면 지체 없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송부 서류라는 요 세 가지를 저하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성적 올리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제 암기를 어떻게 하든지 해내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 기초 때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얘기할게요. 자, 세 번째가 뭔지 읽어드릴게요. 최근 1년간의 뭐예요? 행정처분 서류. 옆으로 화살표 뽑고 진행 서류라고도 적어 놓으세요. 자, 옆으로 화살표 뽑고 진행 중일 때는 무슨 서류요? 진행 서류.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사무소를 옮기면 영업 부진을 이유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대부분인데 때에 따라서 영업 부진 때문에 옮기는 게 아니라 강남구청으로부터 이렇게 영업 정지 받을 것 같으니까 안 받으려고 싹 옮기는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일상으로 예를 들면 자, 저도 그 고등학교 때 그 학교 다닐 때 이 친구들이 많이 생각나요. 공부 진짜 안 하고 시험 보면 맨날 누워있고 1번 짝 긋고 집에 가고 예, 맨날 저녁에는 나이트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그랬던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참 궁금해요. 예, 지금 뭐 혹시 또 내 강의를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름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잘 살고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서 때에 따라 학교에서 사고를 터뜨리면 강남 고등학교 다니다가 정학당할 것 같으니까 어때요? 전학 가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전학 갑니다. 그러면 전학 가게 되면 서초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딱 보면요, 얘가 모범생으로 왔는지 일 터트리고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얘가 모범생인지 아닌지는 생활기록부 보면 알아요. 그 생활기록부가 바로 등록대장이에요. 그리고 일 터트리고 왔죠? 그럼 일 터트리고 오는 그 진행 중인 거지 다 보내줘요. 그럼 여기서도 중개업자도 마찬가지로 강남구에서 업무정지 사유 터트리고서 일부러 싹 옮겨왔을 수 있죠. 그럼 그 서류들이 진행 중인 서류들이 다 보내진다고요. 그러면 결국 서초구청에서는 A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죄송한데 오시자마자 죄송하지만 영업정지 6개월 받고 시작하시지요 라고 업무정지 내릴 수 있겠죠. 자,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셨다면 질문 하나 할게요. 최종적인 행정처분은 이전 전에 관청이 내리는 거예요? 이전 후가 내리는 거예요? 이전 후가 내리죠. 그런 것들을 문제를 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세 번째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 봐서 점수가 좀 나오려면 여기 보실래요? 구비 서류의 두 번째는 뭐예요? 등록증이죠. 송부 서류의 첫 번째는 뭐예요? 등록대장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애워놔야 이제 오늘 수업 듣고 있는 게 앞으로 점수가 나와요. 아직까지는 이거 듣고 문제 풀면 점수는 안 나올 거예요. 애운 게 없기 때문에.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우리 2교시 끝나기 전에 분사무소 얘기 잔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분사무소의 이전인데, 자, 우리 아까 2교시 때 했던 거 잠깐만 복습하고 갈게요. 자, 아까 주사무소가 어디 있었어요? 강남구에 있었던 거 맞죠? 그런데 분사무소가 분명히 제가 서초구에다 뒀던 거 기억합니다. 그런데 영업부진을 이유로 이 분사무소를 송파구 석촌동으로 옮겼던 것도 기억합니다. 옮겼습니다. 그러면 옮겨놓고 나서 열흘 이내까지는 좋아요. 이럴 때 서초구청 갑니까? 송파구청 갑니까? 라고 문제가 나올 때 절대로 당하시면 안 돼요. 자, 서초예요? 송파예요? 여기서 송파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분명히 가지는 뿌리, 왜 뿌린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서초구에 있는 사무실 처음에 만들 때 어디 갔어요? 강남구청. 그럼 옮길 때도 강남구. 그래서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 선배들은 송파, 아까 그림하고 이건 다른 거라고요. 이거는 분사무소 이전이란 말이에요, 제목이. 그래서 여기서 강남구청을 가야 되고, 강남구청 갈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이런 세 가지 서류를 가져가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분사무소는 개설 등록을 해요, 설치 신고를 해요. 설치 신고를 합니다. 등록 안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통보, 요 단계가 여기서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주된 사무소 관청인 강남구청은, 자, 강남구청은 이전 신고 사실을 이전 전후 관청이라고 돼 있는데, 이전 전의 관청은 서초구청, 이전 후의 관청은 송파구청이죠. 그래서 요런 데에다가 니네 지역 떠났대, 니네 지역으로 갔대라고 그 사실을 통보해 준다는 얘기가 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사무실과 분사무소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뿌리가지 얘기한 걸 잘 기억해서 기초 때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애워야 점수는 나옵니다. 자, 이 정도면 기초 강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제 오늘 3교시의 이제 본격적인 게임은, 자, 사무소 명칭 표시부터 이제 원래 진도 나가려고 했는데요. 자, 요 옆으로 화살표 한번 뽑아주세요. 자, 사무소 명칭 옆으로 화살표, 간판이라고 써주세요. 자, 오늘 집에 가실 때 여기 시중에 중개사무실들 많잖아요. 간판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말한 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개공인은 사무소 명칭에, 자, 따옴표 문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냥 편의상 1번, 요거를 편의상 2번으로 놓고요. 1번 아니면 2번의 문자를 써서 간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동그라미 1번 간판을 제가 만들어 보면, 자, 오늘 집에 갈 때 진짜 이렇게 돼 있나 한번 보세요. 진짜 간판들이. 자, 그 간판에 보면, 자, 이름은 제가 막 설정할게요.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충 짓거릴게요. 자, 제 이름이 임선정이니까 대표 임선정 이렇게 간판 달고요. 010-123-4567 이렇게 달 수 있겠죠. 자, 이 간판이 맞는지 틀린지 이 간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따옴표 중에 1번이 뭐예요? 공인중개사무소 맞죠? 이 문구 들어갔죠? 그럼 이거 맞게 한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 밑에 보시면 봐봐요. 성명은 어느 정도 크기로 하래요? 인식. 이거 봐. 지금 전체적으로 이 간판 전체 크기의 비율로 임선정 이름의 크기를 비율해 본다면 절대 적은 크기는 아니죠. 대문짝만하게 한 거야. 그러면 인식할 수 있는 거 맞죠? 이 간판은 잘 만든 간판이에요. 근데 선생님 2번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2번처럼 할 테니까 자 이제 시험 문제 버전으로 바꾸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 간판이 맞나 틀리나 위아래 잘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자, 간판 달아봅니다. 대박. 부동산 중개 대표 임선정 이렇게 간판 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010-123-4567 이렇게 간판 단 거야. 자, 두 번째 간판입니다. 이 간판은 맞는 간판일까요? 틀린 간판일까요? 그냥 보고 얘기하시라고 일부러 다 해놨잖아요. 형광펜도 일부러 칠해왔잖아요. 눈에 확 띄게. 자, 보이잖아요. 형광펜 이거 보이잖아요. 자, 맞는 간판 틀린 간판? 맞아요? 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니 사무소가 빠져 있지 않아요? 아니 사무소가 들어가야 되잖아. 라는 게 이제 시험 보면 그게 보이는 거야. 네가 지난번에 느레매 하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시험이야. 그래서 위에 동네 보면 여기는 공인중개사 뒤에는 뭐가 붙어요? 사무소. 근데 여기는 부동산 뭐야? 중개. 그러니까 여기는 사무소가 꼭 붙어야 돼? 안 붙어도 돼? 안 붙어도 된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지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부동산 중개라고만 해놓으면 가만히 있어봐. 사무소가 빠졌다. 이거 X표현상 분명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또 샘플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럼 이 간판은 맞나 틀리나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간판을 봤더니 부동산 중개 앤드 컨설팅 사무소. 자, 이제 간판. 이런 게 시험이야. 이 수업 들으니까 되게 쉽게 느껴지죠? 시험 보면 달라요. 느낌이 확 달라진다니까요. 답 쓰고 집에 가면 돼요. 그냥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고 가. 그럼 이제 채점하면 이제 합격, 불합격 나오는 거예요. 자, 눈치 보지 말고 자, 이렇게 넣었어요. 맞다 틀리다. 맞아요? 왜? 이거 컨설팅 어디 있어? 컨설팅. 그렇죠.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만 들어가면 된다 그랬지 뒤에다가 어떤 문구 넣어라 빼라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간판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시험을 많이 봐야 돼. 자, 그래서 대표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이 간판은 맞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부칙개공이. 자, 또 얘기합니다. 지난주 수업 안 들은 분은 꼭 기초 강의 꼭 보셔야 됩니다. 한 주 한 주가 지금 부칙이 뭐예요? 이거 다음 주에 처음 오면 진도 못 나가요. 자, 부칙개공이는 자격증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1번 간판으로 달 수 없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러면 2번 간판으로 달 수 있나요? 있지. 부동산 중개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칙개공인은 1번은 안 되고 2번만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하시는 분들은 1번, 2번 두 개 다 해도 되지.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둘 중에서 만약에 제가 사무실을 다시 오픈한다. 만약에 네가 어떤 거 달래 그러면 저는 1번 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번으로 달게 되면 제가 자격증이 있어도 부칙개공이하고 혼동될 수도 있잖아요. 이 치열한 강남구 바닥에 굳이 자격증 없는 것처럼 간판 달 이유는 뭐 있어? 어차피 돈 내고 간판 다는 거 똑같은데. 그러면 이왕이면 사자 넣고 간판 달고 싶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간판을 때에 따라서 철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체 없이. 그래서 이전 사실을 신고했을 때, 폐업 사실을 신고했을 때, 등록 취소 받았을 때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철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와서 강제적으로 집행합니다. 뛰어간다는 얘기죠. 봉고차 들고 와서. 그래서 행정 대집행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1년 다니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거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여기서 부칙개공이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구 쓰면 안 되는 거 맞죠? 근데 썼어요. 쓰게 되면 얘는 100만 원 이하의 뭐예요? 과태료지. 그래서 항상 부칙개공인은 자격증이 없다는 게 매 챕터마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위로 영업하시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꼭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넣지 않으면 여러분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한다. 여러분은 안 써서 문제고 얘는 써서 문제인 거예요. 자,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거 이어서 자, 요번에는 표시 광고를 한번 볼게요. 자, 요것도 옆으로 화살표 광고라고 쓰세요. 자, 옆에다가 광고라고 쓰십시오. 썼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개공인은 의뢰받은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중개사무소 등등등등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절대로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된다. 자, 요게 공인중개사 33회 시험인 요번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자, 요새 요게 이제 그 대세인데요. 그 여러분들 요즘에 혹시 여러분들 허위 매물들 좀 많이 뉴스들이나 이런 거 혹시 접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많을 텐데 그 작년에 그 네이버에 자, 이제 저는 이제 학원 강의하는 게 제 직업이다 보니까 네이버에 보면 부동산 섹션에 부동산 뉴스들을 되게 많이 봐요. 신을 때 일하다가다 또는 짬짬이 쉬는 시간에. 근데 이 부동산 뉴스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작년 한 해 동안 허위 매물로 신고된 게 10만 건이 넘는데요. 신고된 것만. 그럼 신고 안 된 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강남에 우리 작년에 여러분들 한기수 선배들 요새 보면 또 유행하는 게 직방, 다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 앱을 이용해서 또 이제 원룸이나 이런 거 구해 보신 분들이 저한테 선생님 아우 뭐 벼룩시장 고처로 네이버뿐만 아니라요. 직방, 다방 이런 데도 제가 집을 구해 봤는데요. 허위면 엄청 많아요, 선생님.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심각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야 똑바로 광고해. 이거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똑바로 광고하면 내가 다 적발해낼 거야. 나중에 이것들을. 그러면 이렇게 광고 문구를 낼 때 이 광고에다 일정한 문구를 꼭 넣으라는 거야. 그래야 이게 어느 부분에서 누가 광고 낸지 알 거 아니에요.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걸 넣어야 되냐면 명칭, 소재지. 애우는 건 제가 나중에 다 해줄게요. 연락처, 등록번호, 성명 이런 거 넣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 한번 하고 넘어가 볼까요? 성명 보이죠? 자, 물어볼게요. 성명은 어느 정도 크기로 넣어야 돼요?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죠? 라고 얘기하면 시험을 못 붙는 거예요. 아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넣는 거는 광고에서 배웠어요? 간판에서 배웠어요? 또 이제 온 사방이 인식이에요. 자, 봐.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제목을 자꾸 쓰라 그러겠어? 간판에서 배운 거 지금 광고에다 써먹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볼게요. 자, 벼룩시장 교차로에 얼만큼 크게 하라고. 여기다 임선정 이렇게 하라고 이걸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이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자,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시중에 여러분들 무자격자,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업하는 분들이 꽤 있겠죠. 그럼 이분들이 광고 내요, 광고 안 내요? 광고를 내는데 자 들어봐요. 광고를 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처분권자인 제가 단속권자인 제가 무자격자인데 야 너 뭔데 광고 내? 너 뭐 사무실은 있어? 너 자격증 있어? 어떻게 이거 광고 짓거리야? 이럴 수 있죠. 그러자 여기 무자격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저 사무실 있는데요. 네가 무슨 사무실 있어? 자격증도 없는 놈이. 저 중개 보조원인데요. 잘 생각해봐요. 저 보조원인데요. 그래 버리게 되면 결국 무자격자지만 나중에 적발이나 처벌이 두려울 때는 아는 중개사무실에 보조원으로 다리 하나 걸쳐 놓는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들 보조원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취업만 하면 되잖아. 여러분들 보조원 되는 게 혹시 소원이에요?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격증 없어도 되지. 오늘 낮에 아무 부동산이나 가가지고 기본급 필요 없고요. 돈 하나도 안 받고요. 저는 월급도 안 줘도 돼요. 제 인생의 소원은 보조원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 9시부터 출근해서 7시까지 매일 공짜로 다 도와드릴게요. 제발 저를 보조원으로 취업만 시켜주세요. 이게 취업 돼야 안 돼? 아니 뭐 안 될 이유는 또 뭐야? 한 푼도 안 받는다고. 월급도 없고 그냥 난 무료로 봉사하겠다고. 그럼 보조원으로 해. 그럼 막 보조원 해놓고 나서 광고 짓거리 하는 거야. 이해돼요? 또 뭐야 보조원인데 이러니까 이게 무자격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우리 1장 때도 얘기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보조원 제도가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항상 무자격자가 판을 치게 되는 근거가 보조원이야. 그래서 우리 지금 누적 그 합격자 인원수가 50만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좀 끌어내버리고 이 자리에 자격증 있는 분들이 좀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이제 이분들 중에서도 이제 일자리이기 때문에 자 3년 유예 줄 테니까 문 닫고 손가락 빨고 죽어라 그러면 일자리가 또 없어지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도 일단은 자격증이 없이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왜 자꾸 중개업을 해? 가서 변호사업을 하지. 세무사업을 하지. 왜 맨날 중개업을 하냐고. 그래서 이 자리는 좀 없어져야 돼. 그래서 꼭 법에 보조원은 명시하면 아니 된다라고 법에 아주 못을 박아버린 거야. 자격증 없어? 네, 하지 마. 보조원인데요? 하지 마. 자격증 따고 해. 그래서 아예 그냥 짝을 잘라버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번 시험에도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새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허위 매물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에는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해야 돼. 그래서 지금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성명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좀 전에 우리 읽었던 거하고 똑같죠? 똑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것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소재지나 면적, 가격, 종류, 형태 이런 것도 다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오전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우리 여기 고득점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고득점자는 90점대 이상 아주 그냥 잘하시는 분들은 암기력이 뛰어날 거고 저도 도와드릴 건데 고득점 가실 분들은 이제 이런 거 암기시킬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건축물일 때는 더더군다나 총 층수,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준공 검사, 그 다음에 건물의 방향, 그 다음에 방의 개수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같은 거 써 있는 거 보이죠? 예, 이런 것들도 광고 문구에 꼭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서 건축물이라고 해놓고 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광고 문구에 들어가는 거 골라라, 묶어라 이런 식의 문제가 시중에 많은 문제집에서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 자 저하고 이제 앞으로 외워가면서 차츰차츰 제가 성적 올려드릴게요. 이해 안 되는 표현은 없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개공이 아닌 자들이 하고 이렇게 허위 매물이 판치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개공인은 대상물에 대해서 다음에 어나 해당하는 무슨 표시 광고요? 부당. 자 옆으로 화살표 뽑고 요거를 허위 매물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허위 매물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요게 바로 허위 매물입니다. 적어 놨나요? 네, 자 그러면 자 요것도 제가 여러분들 오전처럼 자동차로 예를 들어서 자 쉽게 한번 샘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위 매물 써놓고 저만 보시면 돼요. 자 최대한 많이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그 제가 그 중고자동차 그 1년에 차를 많이 바꿀 때는 한 3번, 4번까지도 많이 바꿔본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차들은 다 타봤어요. 슈퍼카 빼고. 예, 그래서 뭐 웬만한 차들 뭐 다 외우는데요. 이 자동차를 이제 중고차도 보는 걸 좋아해서 여기 뭐 강남 유련동이나 강서부터 시작해갖고 웬만한 단지 안 가본 데들이 없어요. 이제 그러던 하나의 제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이제 선배가 차를 하나 이제 운전면허증을 딴 지 오래됐는데 차는 안 샀어요. 회사 차만 끌고 다니다가 차를 하나 사고 싶대요. 그래서 야 선정아 너 쉬는 날 차 좀 같이 보러 가주면 안 되냐? 같이 가죠 형.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 강남구 유련동에 실제로 매매 단지를 갔는데 자 이제 저하고 저희 이제 선배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보러 갔어요. 갔는데 이제 뭐 선배도 뭐 제 차도 아니니까 본인이 골라봤겠죠. 그럼 이제 사람이라는 게 어때요? 싸고 좋은 거 찾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러 갔지 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딜러분께서 진짜로요. 저도 많이 겪어봤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아 보고 오신 차가 지금 시승 나갔대요. 너무 싸게 나와가지고 전화가 문의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앉아갖고 한 30분 기다렸지. 진짜로요. 있었던 일이에요. 팩트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30분 기다렸거든요. 아 그럼 이제 차가 올 때 된 거 아니냐고 전화했더니 좀만 기다리래요. 또 기다렸죠 뭐. 그러더니 이제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왔어. 아 고객님 어떡하죠? 아 그거 지금 차가 싸게 나오고 좋은 차라서 시승하고 바로 계약돼 버렸대요. 그럼 나는 뭐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진짜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차가 싸고 좋은 게 있어서 계약된 거라고 생각해. 원래 없었을 것 같아. 그래. 원래 애초부터 얘는 존재하지를 않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저기 차 이왕 여기 강남까지 멀리 오셨는데 어떻게 똑같은 차 소나타 다른 거라도 좀 보실래요? 근데 그 차는 워낙 싸게 나온 거고 지금 보여드릴 차는 정상가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냥 가시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러고 장난짓거리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게 저한테 지금 가격 갖고 장난짓거리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그게 바로 가격 갖고 지금 저한테 다르게 장난짓거리 한 거예요. 거짓으로.
이게요, 자동차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이게. 자, 그러면 자, 요번에는요, 이제 한번 당했어, 안 당했어? 자, 잘 들어봐. 그럼 이제 저도 차가 없을 수 있지. 그럼 제가 바보야, 아니야? 바본데 강해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거 왜 왔어 지금? 바보를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지금 진짜 욕이 나가려 그러지. 자, 저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에 이제 싼 물건이 또 나와 안 나와? 자, 봐봐요. BMW X5. 자, 신차가 8,500. 자, 근데 차가 2,500에 나왔어. 엄청 싸게 나왔지. 이해 가요? 무사고래. 자, 뭐 연식까지는 다 그냥 그만 얘기하고. 자, 하여튼 이래. 그럼 이제 제 선배가 이걸 산다고. 그럼 제가 산다고. 전화했죠? 그럼 차 있다 그래, 없다 그래, 이제? 아니, 없다고 허위 매물이야 그러겠냐고. 있다 그러겠지. 그럼 이제 제가 바보가 아니니까, 야, 니네들 또 가면은 또 뭐 시승 나갔다 그러고 계약할 거잖아. 이해 가죠? 그럼 이제 뭐라 그래? 딜러들도 이제 진화되는 거야. 고객님, 저희 이런 거 장난 안 칩니다. 차 진짜 있습니다. 야, 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고객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차 앞에 가서 영상 통화 해드릴게요. 아, 진짜라니까. 기다려. 진짜 전화 와. 갖고 영상 통화로 이 차 있잖아요. SUV BMW X5를 차로 보여줘. 영상 통화. 고객님, 그 광고 보신 거 차 따다다다에 따다다다 번호 맞으시죠? 네. 이거 보세요. 번호판.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있으죠? 알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갈게. 가. 진짜 갔더니 차가 있어. 무사고야. 진짜 2,500만 원이야. 이해되죠? 그럼 이거 사야 돼, 안 사야 돼?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 이게 침수차라서 내가 또 그걸 말씀 안 드렸는데 오시기 전에 얘기한다고 깜빡했네요. 그럼 이 차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뭘 없어? 있잖아. 영상통화까지 했잖아. 근데 이거 사야 돼, 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상물은 존재하잖아. 근데 이게 대상물이 될 수 있냐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수리가 안 되는데. 아이, 누가 하나 죽어야 끝나겠네 이거 지금. 더 이상 어떻게 이해를 시켜 이거를. 똑같다니까 하는 짓거리가. 이해돼요? 뭐가 이해가 안 돼? 지금 내가 딱 이해시키는데 이게 딱 이 짓거리야. 똑같아 차하고. 나 이거 볼 때마다 중고차 단지 다녔던 게 막 역사가 떠올라. 아이, 딱 이런다니까. 그리고 때에 따라서 봐요. 보통 이런 비싼 차들은 이제 이 차 주인이 위탁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 딜러한테 이거 차 매입하기 힘들면 위탁할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팔아주시오. 그래서 내 손에 7천만 원만 쥐어주고 딜러분이 알아서 7,500에 팔면 500 드세요. 대신에 내 손에 7천만 원만 쥐어주세요. 이거 위탁 판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대상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있지. 그런데 이제 여기 위탁을 했는데 여기 있는 소유자가 딜러분한테 전화했어요. 딜러님, 저 이 차 안 팔래요. 요새 중고차 가격 계속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반도체가 없어서 저 안 팔래요. 그러고 걷어들여요, 안 걷어들여요? 걷어들일 수 있지.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면 이거 허위 매물이니까 이제 망해서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계속 내놓는단 말이야. 그럼 이 차는 결국 없는 거야. 그럼 이거는 결국은 차 주인은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거, 이런 것들. 뭐 너무 많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게 비단 또 이렇게 중고자동차뿐만 아니라 차야 막말로 얘기해서 뭐 폐차시켜도 이 아파트들은 이 차들을 몇 대를 줘야 이 강남의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20, 30대를 줘야 집을 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거 어떻게 한번 몇 번 당하면 화 나요, 안 나요? 그럼 이런 거 지도 감독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요즘의 대세거든요. 자, 여러분들 너저리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초 강의니까 너무 힘 빼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47페이지 잠깐만 펴주세요. 자,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를 지나서 4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맨 위에 그림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45페이지 또 46페이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화면을 준비해 놨는데요. 뭐 굳이 읽고 막 자저리 주저리 할 건 없을 것 같고, 저도 여러분처럼 그 그림 그대로 제가 발췌해서 넣어놨으니까 요걸로 그 4, 5, 6을 한 방에 해결할게요.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임선정처럼 몇 번 당하잖아? 내가 이것들을 아주 그냥 이루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국가기관에서도 이게 심각하니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모니터링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국장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대로 교재하고 똑같이 제가 발췌해서 넣었으니까 교재하고 화면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 되겠다. 야, 이거 허위 매물 이거 엄청나구만 이거 있자. 이거 좌시해서는 안 되겠는데? 근데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 위탁시키는데요. 공공기관의 공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정자를 치게 되면 공짜 정자 맞아요? 예, 그래서 공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관에다 위탁시키는 거예요. 물론 법인도 있고 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도 있지만 그건 애우는 건 나중에. 자, 시간은 많으니까요. 그럼 이게 위탁을 시키면 얘네들이 어떠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계획서를 제출할 때 모니터링은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는데요. 자, 요거 분기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요게 공인중개사 30회 시험의 답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기본 모니터링은 6개월마다 실시한다라고 나오면 틀리죠. 그래서 분기당 실시한다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6개월마다예요, 석 달마다예요. 3개월, 1, 2, 3개월, 4, 5, 6, 7, 8, 9, 9, 10 이렇게 간다는 얘기니까 요 분기라는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분기당 시행하는 기본 모니터링은 계획서를 매년 12월 말까지 제출하고요. 수시는 말 그대로 수시로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한 달에 2번 할 수도 있고 어떨 땐 6개월에 한 번 해도 돼요. 수시로 필요할 때. 필요할 때 하는 게 바로 수시입니다. 그럼 계획서를 제출했으면 계획서대로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그럼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강남구, 그래도 강남이 부동산의 메카니까 여기에 허위 매물이 가장 많을 수 있죠. 그럼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본 모니터링은 며칠? 30일. 매 분기당 하니까 분기 마지막 날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완료된 날로서 며칠이요? 15일. 자, 나중에 이제 저 모의고사 같은 거 낼 때요. 요런 거 15일을 갖다가 이제 모의고사 낼 때 저 10일이라고 이렇게 모의고사 가끔 냅니다. 왜 10일이라고 내느냐? 잠시 후에 10일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결과를 딱 보니까 서울에서 가장 허위 매물이 많은 게 강남구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자, 옮깁니다. 그럼 결과가 딱 나와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결과를 받아보니까 와, 이거 강남 심각하구나. 이거 안 되겠네. 하는 순간 바로 4번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요. 근데 이렇게 넘어오니까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동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시도지사님은 누구예요? 누구야? 서울시장이지.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누구예요? 뭘 누구야? 강남구청이지. 강남구청장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장님 앤드 강남구청장님 잠깐 들어오세요. 요번에 이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거 강남이 허위 매물이 너무 많아요. 이거 그냥 놔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꼭 조치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분이 자 머리를 맞대서 10건은 고발 조치, 6건은 강력한 경고 조치, 그 다음에 3건은 주의 정도. 이 정도 줬다라고 그 결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거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요? 10일. 그러니까 이게 10일이다 보니 아까 수시 모니터링의 결과 보고서 제출은 며칠이에요? 15일. 그러다 보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오지선다로 내는 문제가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들하고 이제 시험이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점수니까 이제 점수가 좀 안 나오고 막 이러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앞으로 5월 달부터는 이직거리를 좀 많이 할게요. 자, 시도지사의 시자 보여요? 등록관청의 등자 보이죠? 줄이면 시등이에요, 아니에요? 시등이죠. 그래서 여기다 비읍자 붙이면 10등이잖아요, 10등이. 시등이 11이 시등이 11에서 요 10이니까 이렇게 10이라고 이렇게 애워가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라도 머리에 넣어줄 수 있도록 1년 동안 아마 최선을 다하게 될 겁니다. 이해 안 돼서 못 푸는 건 아니에요. 이걸 이제 시험으로 풀어내야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오면 애워주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만 오늘 모니터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에듀윌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오늘 지금 이 파트가 내용이 많아서 좀 지루한데요. 자, 이제 앞으로 한 15분 정도 더 할게요. 좀 지루해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15분 정도만 더 할게요. 자, 이제 인장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장은 뭐냐면 도장입니다. 자, 읽어드리고 제가 왜 도장을 등록해야 되는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개공이 및 소공인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장, 도장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공인은 등록 신청할 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고용인, 소공인은 고용 신고할 때 같이 인장을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장을 등록하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도장을 왜 등록하라는 얘기지? 그냥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안 되나? 이유가 뭘까? 자, 이런 걸 이제 제가 기초 때 조금 베이스를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하고 이제 사례를 좀 들어서 베이스를 좀 가져가세요. 자, 잠깐만 저에게 시간 주십시오. 자, 들어보십시오. 그 12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나요. 네, 발표가 나면 요 발표가 난과 아울러서 요맘때 12월에 뜨는 게 Q&A의 글들이 좀 떠요. 올해는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매매건이 뭐 거의 없잖아요. 없다고 제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뭐 올해는 많은 이런 글이 뜨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상적인 어떤 그 학원 강의 또는 거래가 되는 상황에서는 12월 달에 발표가 딱 나면 Q&A에 어떤 글들이 저에게 심심치 않게 뜨냐면 선생님, 저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는데요. 솔직히 제가 지금 따자마자 실무를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근데 제 친구의 아는 지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연락 와서 이거 자격증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그럼 여기 있는 지인께서 저한테 한 달에 60만 원씩 준다는데 글쎄 뭐 저는 뭐 안 쓸 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 어떠신지요? 그리고 만약에 위험하다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Q&A 글을 저한테 심심치 않게 띄워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올 때마다 한결같이 제가 대답하는 대답은 안 됩니다예요. 왜 안 되느냐?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자격증 땄으니까 아는 사람의 저거니까 빌려줘봐야 뭐 별일이 있겠니? 안 쓰는데 이거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지금 무서운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기 지인이 사무실을 오픈했어. 잘 봐요. 그럼 여기다가 자격증 걸어야 안 걸어요? 걸어요. 그럼 누구 거 걸어? 아니, 자, 일단 뭐 60만 원 받고 빌려줬다 치고 그럼 누구 거 걸어? A 거 걸면 되잖아. 이해돼요? 그럼 A 거 걸면 되지 뭐. 그리고 한 달에 60만 원씩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진짜 잘못된 거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지인이 자 사무실의 대표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뭐 명함에다 대표 그러고 뭐 우리 직원과 하나 걸어놓고 해요. 그리고 막 명함 뿌리고 다니면서 온갖 쇼 다 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될 때 잘 봐요. 이 계약서를 쓸 때 그동안 전세든 임대차든 매매계약서 집에 있는 거 가만히 보면은요. 맨 밑에 개공이 이름 쓰고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도장 찍죠. 이 도장 찍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장을. 근데 이렇게 찍는 도장은요, 아무 도장이랑 막 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동안 그냥 사장님이 여기다 찍어주니까 그냥 아무 도장이나 그냥 대충 해서 찍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요 도장은 이 동네가 강남이니까 강남구청에 요 도장은 등록된 걸 찍어야 돼. 등록을 하셔야 되고 이 등록한 도장을 인장이라고 표현하고 요 인장으로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가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다 걸리면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데 안 걸리는 방법은 자격증만 빌려주면 여기다 걸어주면 돼요. 도장도 등록해서 도장도 줘야 돼. 봐봐, 이 A는 지금 자격증만 빌려주고 본인은 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약서 쓸 때마다 와서 제가 가서 도장 찍어줄게요. 이게 아니잖아. 그럼 도장도 누구한테 맡겨? 친구의 지인한테 맡기는 거 맞죠? 그럼 친구의 지인은 이 도장을 계약서에만 찍어요? 온 사방 찍어요? 온 사방 찍어요. 그럼 여기 있는 A는 제 거 아닌데요. 뭘 제 게 아니야. 강남구청에 등록한 도장이니까 본인 거라는 거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고 딱 터지면 60만 원 한도 내에서 물어줘요? 다 물어줘야 돼.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일이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 빌려줘도 될까요? 안 된다면 왜 안 될까요? 안전한 장치는 없나요? 뭐 어떻게 안전하길 바라는 거야?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60만 원이라는 그 돈에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사고 터져서 60만 원 한도액도 아니고. 선생님 근데 그 제 도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면 어떤 인장을 등록하는지가 법에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법인과 관련됐을 때는 법인 인장이고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아까 얘기했던 분은 대부분 개인이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일을 영업하는 거 맞죠? 그럴 때에는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나와 있는 성명이라는 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본명이에요, 가명이에요? 본명이지. 그럼 본명이라 그러면 실명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지금 마이크 들고 있는 떠드는 제가 임선정이면 제가 도장을 한번 등록하는 걸 한번 봐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앞에 도장 가게 가갖고 낮에 제가 수업 끝나고 도장을 하나 파.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3만 원 주고 팠어. 자, 3만 원 주고 도장을 하나 팠어. 여기 임선정이라고 써 있겠죠? 임선정은 제 본명입니다. 그래서 임선정이라고 하는 도장을 3만 원 주고 팠죠. 그럼 요걸 갖다가 강남구청에 가. 그래갖고 요거를 등록을 해. 그리고 나서 요 도장으로 계약서에다가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장이든 좋으니까 일단 파서 등록을 하고 그 도장으로 찍게 되면 나중에 임선정인 제가 했니 안 했니 그럴 거 없죠. 확실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요 도장이 어느 도장이냐 물어보면 아무 도장이나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크기 규정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가로 세로가 7mm, 30mm 이내 인장으로서 어떤 인장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도장가게 가서 10,000원짜리를 파든 20,000원짜리 파든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4번 같은 경우 법인 한번 보실래요? 자, 이거 봐봐요. 얼마나 섬찟한지.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자, 맨 끝에 잘 보세요. 뭐의 제출로?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인장 등록에 갈음한다라는 말 적혀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법인의 여러분들 인감증명서 우리 상업등기소 가서 인감증명서 띄면요. 여기 도장 찍혀요 안 찍혀요? 인감증명서에. 찍히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법인은 어떤 인장을 등록하라는 얘기냐면 법인 인감도장을 등록하라는 얘기야.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자자 이게 법인 인감도장이에요. 자, 두 가지 방법. 자, 법인이라고 치고요. 인감도장 맞아요? 첫 번째 방법. 직접 차 몰고 강남구청 가서 담당 공무원한테 도장 찍어주면서 진짜 거기서 인장을 등록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인감증명서에 인감도장 찍혀 있어요 안 찍혀 있어요? 찍혀 있죠. 그러니까 요 인감증명서를 갖다 제출해. 그럼 제출하게 되면 결국 인장 들고 찍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아니에요? 여기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니까요. 그럼 도장을 가서 찍어줘도 되고 도장이 찍혀 있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도 되잖아. 그래서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인장 등록에 갈음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야. 그럼 이해가 됐다면 자, 법인 기준으로 얘기하세요. 자, 법인 기준 얘기하세요. 그럼 이 도장은 무슨 도장? 인감도장.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개인은 60이었지. 친구가 전화 와서 법인은 100만 원 준다고 법인 만들어서 빌려달래. 빌려줘. 그럼 뭔 도장도 줘? 인감도장. 그럼 여러분은 100만 원만 주면 지금 집에 있는 인감도장 막 나한테 줄 거야? 나 막 찍고 다녀도 돼? 그런 어마무시한 거를 Q&A 글 남겨서 빌려줘도 될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무조건 안 된다지.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선생님. 다 물어줄 수 있어요. 그럼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제가 얘기하지만 자격증을 땄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한다. 또 배우자끼리 한다. 또 어머니가 한다. 이런 거는 저는 뭐 가족끼리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친구의 뭐 아는 애 믿기는 뭘 믿어. 돈을 믿을 수 없는데. 그래서 절대로 저는 반대입니다. 느낌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딱 담당 공무원들도 지도 감독할 때 이 도장이 어떤 도장이 찍혀 있는지 꼭 봐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막 도장이 찍혀 있다면 대표가 사무실에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야. 그걸 근거로 해갖고 자격증 양도되어 다 적발해내는 거야. 그래서 이 도장이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안 중요해서 그렇지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도장이에요. 자, 그러면 자 살다 보면 인장을 또 변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분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7일 이내에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도장가게 가서 3만 원 주고 파서 다시 강남구청 가서 등록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도장을 안 찍어. 등록도 안 해. 그럼 등록도 안 했다. 사용도 안 했다. 그럼 제재는 뭐? 업무정지. 소공이가 인장을 등록 안 했다. 사용 안 했다. 그럼 무슨 정지? 자격정지. 외우면 되죠 뭐. 자, 하여튼 그 취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대로 자, 휴폐업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업과 폐업에서는 대부분의 관행상 대부분 시험 문제는 휴업에서 대부분 문제를 출제합니다. 왜냐하면 폐업은 때려치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공인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자, 등록증을 뭐 한다고 돼 있죠? 첨부. 그런데 여기 잘 보면 기역 및 니은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얘기는 기역번하고 니은번 요 두 개. 요 두 가지만 지금 보는 대로 등록증을 첨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관청에 등록증을 첨부해서 미리 신고하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 요 신고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고요. 몇 개월 초과요, 휴업이요? 자, 다시요. 몇 개월 초과 휴업? 3개월.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아셔야 되는 게 신고를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3개월 초과입니다. 자, 요번 달에 요거 좀 꼭 섭렵해서 가져가세요. 자, 다시 한번 신고를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3개월 초과예요, 6개월 초과예요? 3개월이죠. 요거 6개월이라고 내면 많은 분들이 당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거. 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 겨울에 환절기에 가끔가다 이제 몸살 감기 걸려서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일주일 동안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신고의 기준은 몇 개월 초과. 3개월을 초과해서 쉴 때만 강남구청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뭐 애 때문에 미국에 갔다 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석 달이 넘어갈 때만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폐업할 때입니다. 요 두 가지만 등록증 첨부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을 재개한다든지 변경할 때는 첨부할 수 없겠죠. 자, 일단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 여기 이제 3번, 4번 요 두 개 있는데요. 자, 요거는 그냥 기초 때는 참고하십시오. 자, 일단 자료 준비는 했지만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참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실 때는 강남구청 가서 개설 등록만 할까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될까요? 사업자 등록해야죠. 소득세 내야 되니까. 그래서 강남구청 가서 휴업 신고하고 세무서에 가서 휴업 신고하고 두 번 하지 말고 이때 한 군데 한 번만 가서 해라.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세무서로 송부해 주거나 세무서에서 등록관청으로 송부해 주니까 굳이 두 번 갈 거 없이 그냥 가까운 데 한 군데만 가라. 여기서 지금 가까운 데는 역삼 세무서가 가깝잖아요. 강남구청보다는. 그러니까 역삼 세무서에 가가지고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남구청에다 송부해 주면 굳이 강남구청 안 가도 돼. 그런 뜻이에요. 참고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바로 휴업의 기간입니다. 자, 요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형광펜으로 한번 활용을 해서 눈에 확 띄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밑줄 한번 확 칠게요. 선배들이 가장 많이 당한 게 이 빨간색입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시죠. 자, 칠판에 있는 걸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만나트리나 보십시오. 자, 칠판 보고 대답.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딱 요 딱으로 문제를 내요. 자, 다시 한번.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아까 3개월 어서 들었죠? 요거 모의고사 딱 내면요. 어서 들었다. 대부분 당해. 이게 선배들이 가장 많이 틀린 법조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다면 자, 들어보세요. 신고를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몇 개월 초과. 3개월을 초과할 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신고를 했죠? 그러면 휴업의 기간이 있게 되는데 이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휴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인 기간은 이렇게 몇 개월까지 가능하다고요? 6개월. 그래서 여기까지만 휴업할 수 있는 게 원칙이야. 물론 예외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를 제가 애우게 해드리고 예외도 애우고 싶어서 제가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자, 요양이 몇 글자? 자, 다시 요양이 몇 글자? 2글자. 징지우려는 이병. 이병이 몇 글자? 2글자. 취약이 몇 글자?
두 글자. 그럼 몇 글자예요? 6글자니까 예외는 기간은 6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노는 거예요. 자, 또 어떻게 선배들 합격시켰냐? 임신 또는 출산. 몇 글자예요? 6글자. 그래서 6하고 놀아요. 그래도 까먹고 이해가 안 간다. 또 해줄게. 부득이한 사유 몇 글자? 6글자. 하여튼 임신 또는 출산, 부득이한 사유, 입영, 요양치, 하여튼 얘네들의 코빼기라도 보이면 6이라는 숫자하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3이라는 숫자로 나왔을 때 이걸 끄집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이 3자와 6자에 대해서 요게 첫 바퀴 때 좀 안 해놓으면 대부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꼭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 기간을 변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연장. 자, 그래서 연장하는 경우고 연장할 때도 관청에 가서 미리 신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재개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사무실을 다시 문을 여는 거 맞죠? 예, 그럴 때에도 미리 가서 신고하시고 셔터문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기억하십니까? 기억번하고 니은번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했어요? 반납 안 했어요? 반납했죠? 예, 첨부. 그러면은 등록증을 첨부한다, 반납한다. 첫 번째가 몇 개월 초과 휴업? 3개월. 두 번째가 뭐? 폐업. 요 두 가지만 구청에다가 등록증을 맡긴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시 재개라는 거는 셔터문 다시 올리는 거예요, 안 올리는 거예요? 올릴 때는 받아와야 되죠. 자, 그러면 2번을 제가 읽어보면서 기초 때 하나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재개 신고받은 강남구청은 반납받은 사무소의 등록증을 반환해 줍니다. 언제까지? 즉시입니다. 자, 오늘 있잖아요. 앞에서 제가 가지 뿌리 얘기하면서 분사무소 배울 때 지체 없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근데 오늘 지금 마지막 시간에 뭐예요? 즉시죠. 이 즉시와 지체 없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마지막에 요거 하나 좀 필기해 드릴게요. 자, 기초 때 좀 알고 갑시다. 지체 없이라는 말을 조금 표현을 제가 해본다면 요거는 최대한 빨리입니다. 자, 지체 없이라는 말은 표현을 한다면 어떤 느낌이라고요? 최대한 빨리. 그 다음에 즉시라는 말을 말로 좀 표현해서 좀 적어본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요렇게 설명드리면 어느 정도 이 개념은 설명드린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해시키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데 에듀윌법이 있다고 칠게요. 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적지 마세요. 자, 에듀윌법이 있다고 칠게요. 자, 에듀윌법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칠게요. 자, 수험생이 자, 질문. 자, 수험생이 강사에게 학원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면 자,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써 있다고 칠게요. 대한민국 에듀윌법에. 그러면 수험생이 강사에게 질문을 하면 강사는 답변을 해 줄 수 있다, 주어야 한다. 주어야 한다. 그런데 첫 번째 지체 없이 답변을 해 주어야 한다. 1번. 즉시 답변을 해줘야 된다. 2번.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지체 없이 답변과 즉시 답변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제가 확실하게 전달할게요. 자, 제가 이거는 실제는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강사인 제가 좀 전에 2교시가 끝나고 학원의 실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실장님, 좀 이따 1시 반에 지금 아침 못 먹고 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점심을 좀 이렇게 좀 시켜주시거나 하면 안 될까요? 이러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나가자마자 손 안 씻고 밥부터 먹을 거예요. 네, 진짜로. 자, 이건 진짜는 아니에요. 자, 예.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딱 손도 안 씻고 너무 배고파서 밥 숟가락 딱 들고 있었어. 그때 여러분이 똑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저 선생님 죄송한데요. 저 식사하시는데 죄송한데 저 질문 하나만 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요. 라고 할 때 자,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사는 언제까지 답변해 주면 돼요? 1번일 때는 아니 여기 언제까지? 지체 없이 답변하면 되죠. 그럼 지체 없이 답변해주는 강사인 임선정의 모습은 뭐냐면 최대한 빨리 답변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 빨리 최대한 빨리 밥을 먹을게. 몇 분이면 다 먹어? 5분? 3분에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집에 가면 여러분은 밥을 몇 분 동안 먹어? 3분만 넘어봐 아주.
야, 너무 많이 엎어버리니까 상을 엎어버려. 씨. 최대한 빨리 먹고 아니 선생님 그거 알아서 먹는 거지 그걸 뭐 몇 분이라고 딱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 말이야. 알아서 먹을게 기다리고 서 있어. 그럼 내가 15분 동안 먹어도 돼? 그러면 안 돼. 그럼 15분 동안 여러분 뭐 하고 있어 앞에서? 저씨 계속 처먹어 저씨 답변 안 해줘. 씨. 계속 먹고 난 먹는 거 쳐다보고 있는 거야 추하게. 근데 15분 동안 다 먹었어. 그리고 답변해. 그럼 난 최대한 빨리 해준 거 아니야? 그게 최대한 빨리야. 근데 여러분은 그거보다 원하는 건 그게 아니지. 자, 요번에는 2번이 뭐냐면 즉시 강사는 수험생에게 답변을 해줘야 한다 그러면 자, 밥 먹고 있어 안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똑똑똑 선생님, 죄송해요. 저 식사하는데 죄송한데요, 선생님. 이게 좀 기다리가 그래서 저 답변 하나만 드리면 안 될까요?라고 할 때 즉시 답변한다는 말은 숟가락 들고 있는 걸 딱 내려놓고 질문하시죠. 이게 즉시야.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 그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라고. 그럼 여러분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여러분한테는 좋아요? 예? 즉시가 좋지. 뭐 밥 먹는데 그 쳐다보고서 물만 좀 추해. 난 밥 먹는 거 쳐다보면서 계속 먹네 저게. 오래 먹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욕하고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즉시와 지체 없이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기초 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선배들이 만든 신조 혹시 즉체 없이라고 들어봤어요? 웃지를 않네. 자, 즉체 없이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즉시와 지체 없이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언제까지 반환해요? 즉시. 그래서 이거를 지체 없이라고 말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치사하게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초니까 그래도 개념 정도는 첫 바퀴 때 알고 가십시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자, 그래서 휴업이나 변경, 재개 신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한다는 얘기는 1년 동안 막 무단으로 쉬는 경우가 6개월 초과 맞죠. 근데 우리가 통념상 1년 동안 막 신고도 안 하고 막 쉰다는 얘기는 영업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 그러니까 관청에서는 과태료만 내리는 게 아니라 등록을 취소시킬 수도 있는 상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또 상대적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요거까지 마무리할까요? 자, 등록 취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법에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에 있는 표현이고요. 상대적 등록 취소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에 있는 표현인데 38조 1항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 조문에. 근데 상대적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과 상대적이에요. 그 절대적이라는 건 뭐냐면 38조 1항에 해당되는 떼떼떼떼땡 사유가 8가지가 있거든요. 하나 더 해당되면 하여야 한다는 건 뭐예요? 무조건 내려 봐줘. 하여야 한다는 게 뭐 무조건 내린다는 거야? 봐준다는 거야? 무조건 내린다는 얘기야. 하지만 상대적 등록 취소라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6개월을 초과해서 1년간 휴업을 했다면 등록을 취소 상대적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떨 땐 내리느냐? 아니 무단으로 막 쉴 경우. 그럼 어떨 때는 안 내릴 수 있냐? 예를 드는 겁니다. 혼자 살아. 몸이 너무너무 아파. 1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어. 이해돼요? 근데 혼자 살아. 나갈 수가 없어. 그럼 어느 정도 감안한다면 등록 취소 내리는 게 너무 과할 수도 있지. 그럼 안 내릴 수도 있겠지.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고요. 그거는 담당 공무원들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내리겠죠. 그걸 저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제가 공무원은 아니니까. 하여튼 간에 절대적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 뭐라고요? 하여야 한다. 상대적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거를 절대적,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필요적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시중에 있는 책은 기속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 상대적이라는 말은 임의적 등록 취소라는 말을 쓰는 책도 있고 재량적 등록 취소라는 말을 쓰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책들마다 약간씩의 표현은 달라요. 하지만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통일됩니다. 왜? 이거는 공인중개사법 조문에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저하고 5장에 이제 중개계약하고 오늘 정보망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내부망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수업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다음 주도 여러분들 빠지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사례로 쉽게 설명할 때 베이스가 없으면 앞으로 애워져도 애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